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 논어가 벌써 54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56번째 시간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논어 자장편 제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뒷부분에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어 20장이죠. 20장은 굉장히 짧죠. 제일 짧은 장이 20장입니다. 자활, 수소도, 수소도나 필유가관자언, 필유가관자언, 수소도, 필유가관자언, 치원공리, 시이군자불리야. 치원공리, 시이군자불리야. 예, 여기서 말입니다. 소도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 소도는 우선 대도와, 상반되는 것이죠. 예, 대도보다 좀 못한, 상반이라기보다는 대도보다 못한 거, 대도보다 좀 아래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도는 뭐, 이른바, 이 공부를 하는 지식인이라든지, 이른바 옛날 말로 군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대도는 경국재세, 경세재민, 네, 이런 것을 대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소도라 그러면 뭘까 했는데, 여러분 그 주자는 농사 짓는 것, 혹은 채마밭 가꾸는 것,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그 의술, 의사, 의업,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을 소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얘기 되지 않은 겁니다만은, 차라리 그런 것보다 요즘은 농사 짓는 것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거 엄청난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자가 살던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바둑, 골프, 당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도라는 것은 큰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면, 소도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그 지겨움이라든지 나태를 지어내기 위해서 하는 뭐 가벼운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등산이라 해도 좋고 이런 것들도 소도라고 말해도 별로 어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말은 뭐냐면 경국재세의 도리가 아닌 소도.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본다면, 자아 시대로 본다면 뭐 농사 짓는 것, 아까 말한 채마밭 기르는 것, 뭐 또 의술, 그리고 점치는 것 뭐 이런 거로 해도 좋겠죠. 필유가관자라는, 반드시 뭔가 볼만한 것이 있다. 거기에도 약간의 도리가 있고, 거기에도 세상 사람들을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군자는 왜 군자는 불위야? 군자는 불위야. 왜 이 소도를 가관자가 볼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치원공리. 치원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 치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다산 선생은 이게 치원을 지어지선, 지선, 지극한 선에 이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치원은 결국은 경세재민 혹은 경국재세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거기에, 이게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들었습니다. 이 치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치원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까지 이를 짓자입니다. 그렇죠? 멀리까지 이르면, 너무 멀리까지 이르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빠져서, 그러니까 이 치원이 아까 지어지선이라고 해도 이 다산 선생처럼 해도 좋고요. 그러죠? 원대한 뜻을 아까 말한 그 경국
제세 경세 제민의 도에 이르는데, 그렇죠? 그 공일이라는 것은 이 니가 여러분 아다시피 진흙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흙밭에 빠져서 더 이상 걸어 나가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큰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의미가 가지죠. 제가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두 가지 의미 있겠습니다. 예. 치원하는 데 있어서 혹시 방해가 될까봐 이런 뜻이 있고,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거기에 온 정신을 쏟고 몰두를 하게 되면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까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은 이 소도에도 볼만한 것이 있다. 예. 그러나 그 원대한 뜻을, 이 경국제세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데에는 닐이 결국은 뭐냐면 진흙밭이니까 장애가 될까봐 두려워서 군자가 하지 않는, 소도에 관해서는 크게 집착이나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죠. 아까 말한 바둑이라든지 골프라든지 혹은 기타 당구라든지 혹은 원예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깊은 도리가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상황 환경이 주어진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원칙적인 것은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옆길로 좀 세고 시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조금 줄이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하왈 일지기소, 이때 망이라 읽지 않고 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지기소무 월무망기소능 가위 호학이야. 호학이라는 것은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배우기를 좋아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자세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하가 말하기를, 자하는 공자의 문학, 오늘날 말하는 리터레이처, 이게 아니라 이때 문학이라는 것은 문사철을 거의 다 포함하는 넓은 광의의 문학입니다. 문학의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자하죠. 근데 그러니까 일지기소무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없는 것을, 없을 무자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무자, 망이라 읽지 않고 날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아내고, 날마다 내가, 그렇죠? 그리고 월무망기소능, 날마다 자기가 배워서 아는 것, 능한 것을 잊지 않는다면 가위 호학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일러서 참으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활 일지기소무 월무망기소능 가위 호학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일지 있지 않습니까? 일지, 이게 그 유명한 이 청나라, 뭡니까, 명나라 만력, 그리고 청나라 초엽에 아주 애국자이며 위대한 사상가였던 고연무라는 분이 있어서, 고연무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일지록입니다, 여러분. 일지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실학자들뿐만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이 그 일지록을 통해서 많은 기회발을 받고 했습니다. 고연무, 고정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연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일지록이라는 여기 일지에다가 록자를 쓰는 건데, 일지록이라는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30년 동안 이 책 한 권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극도의 공을 들였을 때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논문으로 쓰면 참 여러 책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과정과 회의의 출발과 과정과 결말만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개발을 해주는 그런 훌륭한 양서였습니다. 일지록이라는 게 있죠. 예. 그 책이 바로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아가 또 말하기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아가 말하기를 박학이 독지 젊은이 근사 인재 기중의. 예. 박학이 독지 젊은이 근사 인재 기중의. 그러면 박학이라는 것은 넓게 배우는 것이라. 박학, 저 사람 참 박학해. 그러면 저 사람이 넓게 배워서 아는 게 많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박학이 독지, 그리고 뜻을 독실히 가진다. 의지를 단단히 해서 변함없이 계속 밀어나가는 것을 독지가라고 해요. 독지라는 것은 중간에 뜻이 변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뜻을 독실히 가지며 젊은이 근사. 젊은이라는 건 뭐냐면 물을 때 있어서 말이죠. 절실하게 묻는다는 뜻인데 중간에 어벙하게 말이죠. 정말 이해도 못했으면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직접 아는 분에게 묻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요즘 컴퓨터를 통해서 알아내거나 이렇게 끝까지 추궁해서 자기의 궁금한 점이 하나도 전혀 없을 때까지 끝까지 궁구해서 이해하는 거, 이게 젊은입니다. 절실하게, 아주 절실하게 묻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은 그 다음에 뭐냐면, 근사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주위에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너무 그 멀리 있는 거, 자기가 별 상관없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고 거기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항상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주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모순과 이해 충돌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바탕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자님이 늘 말씀하시고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자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절실하게 묻고 멀리 있는 것보다는 아주 가까이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인자, 얻은 사람의 기본 도리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박학이 독지. 독지를 다산 선생은 이 독자를 고자로 보았어요. 그러려면 뜻을 단단히 하고, 독실하게 한다는 것은 더 좀 다른 말로 하면 뜻을 단단히 한다, 이런 말이죠. 단단히 하고 절실하게 묻고, 그러니까 이 간절한, 자기가 모르는 데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주 간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아는 사람에게 하다못해 컴퓨터에게 아는 무엇에게 간절하게 가르침을 바라는 것이 결국은 젊은이죠. 근사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현안에, 자기가 주위에 있는 현안이라는 것은 이 현자죠. 달릴 현자입니까? 현안. 모든 사람에게 현안이 있죠. 이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고려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근사라는 뜻입니다. 근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근사는 뭘까요? 골똘히 생각한다,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골똘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근사와 반대되는 걸 원자를 여기다 단다면 뭘까요? 원사라 그러면 대면하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대강 적당히도 아니고 적당히 좋은 말이잖아요. 대강도 그렇고 어물 대면 넘어가는 것을 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사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않지만 그걸 잘못 생각하면 멀리를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근사와 상대적일 때의 원선은 대면대면 어설프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을 그러면 영원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유학을 할 때 유학을 특히 성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성리학이 고려 말년부터 우리나라에 한 500년 지금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유학에서 그 필수로 익혀야 될 책 이름이 바로 근사록입니다. 근사록. 필수로 익혀야 될 책이 근사록이라고 있죠. 그렇죠? 근사록은 바로 주자와 주자의 친구인 여조겸이라는 분이 여조겸이라는 두 분이 합작을 한 책인데 여조겸은 주자보다 나이가 한 7살 적고 또 주자보다도 그러니까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술을 못 하시는 분인데 주자가 아끼고 정말 가까이 했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도반이었죠. 둘이가 이 북송의 그 주도니 그리고 정호, 정의 그리고 장제 이 네 분의 어록 가운데서 그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 622개의 항목을 뽑아내 가지고 이것을 잘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것인데 굉장히 후세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분들이 근사록이라는 책 속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뭐냐면 배우는 사람, 학자들은 이 세무, 세상에 관한 이 일들의 세상의 일에 관해서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바로 지금 현재 세상에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실학이죠. 놀랍게도 이 정주학 속에서 실학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 용어, 실학이라는 용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정자, 주자에 의해서 실학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도 뒤에는 또 실학이 18세기에 와서 18세기, 19세기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학이 주자학에서 벗어나려는 학문이 실학인 것처럼 되어 있죠. 좀 복잡한 문제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학문이 진보를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용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왕매진해라.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이런 면이 있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런 또 말이 있어요. 사람이 공덕심을 가져야 될 지식이니 사심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안 된다. 이 단단한 강자 있죠. 강으로부터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소신을 한 번만 잃어버리면 소신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 욕심을 가지지 말고 항상 공심을 가져서 강을 유지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강하게 되면 이른바 욕망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강한 주장을 또 근사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근사록이 그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사록에서 학자는 반드시 당대의 이 세상의 일에 통달해야 된다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자학이 공리공론이고 실천성이 없고 말이죠. 허황한 소리를 하는 이런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자학이 아니라 성리학에 대한 큰 오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모든 것은 말이죠. 시작과 끝이 있듯이 보면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 사과나무도 과일들이나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들도 보면 계절이 끝날 때쯤 되면 작아지고 별 볼품 없어지잖아요. 시들고 그 위대한 사장도 말이죠. 내려오다 보면
이 기승전결이 있으면 결중 가면 갖가지 그 여러 가지 그 병폐와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지키는 분들이 끝까지 이 강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자꾸 이래 사가 끼고 해서 두덕 진 다음에 거기에 병폐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원래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리학도 굉장히 현실적이었다. 그 1번이 바로 세무에 관한 세무, 아까 말한 세상에 관한 사무에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1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자와 예조겸이 지은 그 근사록이라는 책에 조상들이 교과서처럼 생각하고 읽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하왈 백공거사의 성기사하고 이 성기사하고 군자 하기치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공자의 말씀보다 이 제자들의 말씀이 자꾸 나오죠. 이건 뭐냐면 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리고 백공은 여러분 알다시피 뭘까요? 공인들이죠. 뭐 공인들이라 해도 좋고 장인들이라 해도 좋고 장인, 공인 이런 백공들이 거사는 그 생산하는 공장, 공장이죠. 공장에 있으면서 자기 일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공장 속에서 자동차 공장이면 큰 자동차 공장에서 모든 그 일을 다 끝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군자는 배움을 통해서 하기치기도 그 도를 이치라는 것은 완성한다 이런 말이겠죠. 이루게 한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군자는 반드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됐습니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논어 첫 글자가 학이 시습지 아닙니까? 첫 글자가 바로 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학에서는 특히 공문에서는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배울 학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활 백공이 거사하여 이성기사하고 군자는 학하여 이치기도라 이렇게 그래 이런 말들은 그 위대한 공자라는 위대한 그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담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이거 참 중요한 말 하고 있어요. 자하가 말하기를 소인지 과야 필문. 여러분,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이 소인은 뭐 여기서 말하면 참 소인 간물, 변변찮은 인간, 시원찮은 인간, 대인 군자가 못 되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냥 아무리 고관직에 있고 뭐 귀한 자리에 있어도 그 이 마음 속에 이 대인인지 소인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고 사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서 국가의 어떤 이 기강을 흐트러 놓는 그런 고위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인이나 군자라 할 수 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소인 간물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소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잘못을 저지르 놓고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솔직히 들키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죽을 죄를 졌으면 목숨을 바치고 아니면 뭐 좀 덜 죽을 죄를 졌으면 자기가 탐해서 취했던 재물을 다 그대로 바치고 원상으로 돌아오고 감옥에 가서 몇 년 산다든지 뭐 이렇게 솔직히 해야 되는데 소인들의 이 문이라는 건 반드시 이 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이라는 건 문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문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빠져나가려고 꾸미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올가미에 걸리면 이 악을 쓸수록 더욱더 감겨지는 것이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발광을 하는 것. 이게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이 수식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죠?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이 문이라는 참 좋은 문학할 때 문인
이 문이는 좋은 뜻이지만 세상에 어떤 글자건 어떤 사물이건 정면이 있으면 반면이고 측면이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꼭 있는데 문의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문이 과하면 문질과 문이 과하면 그것도 나쁜 것이고 질이 과해도 나쁜 것이고 그래서 이게 태극처럼 이렇게 태극마크처럼 잘 어울려야 이게 문질 빈빈해야 군자라는 말이 있듯이 이 공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에는 보면 좋은 뜻도 있지만 진실을 숨기고 꾸미고 이 음식하고 속이고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이 글 속에 문이라는 말 속에. 네. 그래서 군자지 과야 필문, 소인지 과야 필문이라는 것은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며낸다. 이런 그 초잡한 짓을 하게 되는 이게 소인이다. 아무리 큰 자리에 있고 위대한 저 폼을 잡았던 사람도 어디 그 죄를 저질러 들켰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청해야 되는데 여리저리 빠져나가려고 온갖 그죠? 교묘한 사소를 다 쓰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 자하가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소인 간물로 떨어져서 역사에까지도 소인 간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완용만 해도 말이죠. 변명이 있잖아요. 이런 강대국들이 조선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일본 우리 이해하고 일본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잖아요. 이것도 소인지 과야 필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워낙 그 작은 일, 큰 일 말이죠. 소인의 잘못은 반드시 그 꾸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소인지 과야 필문. 겁나는 말이죠, 여러분.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자에는 억지 변명 이런 뜻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말입니다. 주역에 있어서 제일 좋은 꾀가 겸꾀. 제일 좋은 꾀가 건꾀, 공꾀도 아니고 겸꾀예요. 제일 좋은 게 겸꾀이듯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것보다 더 미덕은 없습니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겸손하기, 겸에다가 양까지 양보. 양보하는 마음, 겸양. 이 겸양보다 더 참 훌륭한 미덕은 인간의 사회에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군자나 대인은 다 이 겸양하는 분들이죠. 겸양하는 분. 여러분 그 송나라 북송 때의 그 위대한 재상 범중엄 선천하지 우이우 후천하지 락이락 천하의 걱정거리는 내가 먼저 걱정하고 뒤에 천하에 어떤 즐거움이 생기면 나는 즐거움을 누릴 때는 제일 뒤에 누리리라. 이런 이 마음을 이 바로 겸양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인이고 군자다. 위대한 지성인들이다 이겁니다. 네. 그저 뭐라도 자기 먼저 챙기고 말이죠. 자기 가족 먼저 챙기고 말이죠. 이런 인간들은 소인 간물입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겸양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인 쪽으로 군자 쪽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하가 말하기를 군자유 삼변 망지 엄연 엄자입니다. 즉지야 온 청기 언야려. 청기 언야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근데 사실 여기서 군자는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공자를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승에 대해서 느낀 바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위대하셨던 공자, 그 군자, 그거는 이랬다. 어땠냐?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이 군자의 모습은 세 가지로 보인다. 세 가지로 다르게 보인다. 어떠냐면, 망자는 멀리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제가 저 망자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흙토죠. 그리고 위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기 하늘에 달이 달려 있어요. 달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변했어요. 예. 여기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여기 요 부분이 왕자가 아니라 요 부분이 사실은 발음이 정자인데,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여기 없어도 상관없고 사람이고 높은 언덕이잖아요. 여기 흑토가 언덕이고 이 부분이 이게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달월이 있지 않습니까? 달이 하늘에 달이 있잖아요. 여기 달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음을 사람들이 바라보다는 뭐냐? 망 이렇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발음 기호 요 망자 발음 기호를 여기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달은 여기 오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라볼 망자입니다. 바라보다. 네. 그래서 어떤 보면 이 망자를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 신은 뭐냐면 사실 눈이잖아요. 신이 눈이에요. 신자가. 이 눈이잖아요. 눈이고, 여기 흑토가 있고, 사람이 있고, 여기 또 달이 있고, 달을 바라보는, 눈으로 크게 뜨고 바라보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자에다가 달월자를 쓰고, 이 정자를 쓰는 이런 글자도 오랫동안 통용됐습니다. 그러다가 요거 빠지고 이것이 발음부호인 망자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형성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망지라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엄연하다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하면 아주 근엄하게 보인다. 근엄해 보이고 멀리서 보면 동작이 아주 무거워 보이고 신중해 보이기 때문에 이 즉이라는 건 가까이 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것이 뭐냐면 이런 이 그릇이고 밥이 담겨 있고 이게 음식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 음식 쪽으로 여기 점은 뭐냐면 이렇게 모락모락 음식 그러면 따뜻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모락모락 나는 김이죠.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밥을 먹는 거 이게 즉자입니다. 그 즉이라는 것은 어떤 밥상으로 몸을 당겨서 밥상으로 다가가다, 식탁으로 다가가다 이게 즉자예요. 그러니까 즉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이 지자는 뭐냐면 그분 군자를 가까이 가면 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화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따뜻한 분위기가. 그렇죠? 훌륭한 스승들은 보면 멀리서 보면 좀 이렇게 근엄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온화하고 그 다음에 청기언야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말이죠. 그 말씀이 례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불분명한 게 없다 이거예요. 뭐 어물어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단언을 내리고 답을 내리고 정의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분명하고 구차함이 없다. 이게 바로 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엄숙하면서 구차하지 않다. 이게 례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옛날에 우리 참 위대한 군자였던 우리 스승은 멀리서 바라보면 점잖아 보이고, 옆에 가까이 가면, 그죠? 가까이 가면 또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고, 춘풍이에요, 그렇죠? 따뜻하게 제자들 대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또 명명백백해서 금방 이해가 되고, 위대한 스승이셨다. 그러니까 군자가 이 공자지만 후세에는 정말 공자를 지향하는 유학을 하는 훌륭한 학자가 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른바 이 선도가 되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동작은 엄연하고 또 따뜻하고 시비 판단이 확실하고 이렇게
구차면이 없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군자다. 군자 되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죠. 더 멀리 봤는데 동동동동 걸어 다니고 그러죠. 그럼 대부분 위험이 없잖아요. 네. 가까이 가봤더니 냉정히 차가워요. 옆에 사람이 붙이지도 않아요. 그런 인간들 많아요.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돌아. 자기 이해관계 있으면 헤헤 그러면서 조금 이해관계 전혀 없는 사람이 가면 막 멀리하고 말이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말 들어보면 흐리멍덩 시비가 전도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이게 무슨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시비가 전도되고 이랬다 저랬다 말을 금방 바꿨다 이런 인간들은 전형적인 대표적인 소인들이잖아요. 군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하여튼 동양사회에서 유학에서 군자와 소인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아서 소인들이 설 자리를 줄이고 군자들을 많게 하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그 양심을 배반하는 그런 인간들을 적게 하고 인간 마음속에 양심을 발견해서 그저 공동체에서 함께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아가자는 이런 의식을 가진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훌륭한 민주시민이 많게 하는데도 유학은 필요하다. 왜?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넘어갈까요? 자하가 말하기를 자하왈 군자 신이 후록이민 군자는 신이 후록이민 미신즉 이위력이야. 미신즉 이위력이야. 신이 후간 미신즉 이위방기야. 이것도 자하의 말씀인데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논어 안에 공자 말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이 있는 것은 뭐냐면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역시 공자님이 개발하고 해서 올라간 그 높은 도덕적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말한 것이라도 다 공자님의 말에 그 부연이거나 재설명이거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하가 말하기를 군자는 이때 군자는 지도자예요. 이때 군자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대통령이라는 말은 원래 이 19세기 때 중국의 어떤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중국의 어떤 사상가 한 사람이 왕도라는 사람이 지어낸 용어이고 통일령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 프레지던트를 앞에 대자를 붙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중국제에 알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대통령이라는 것이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지나치게 좀 이렇게 이 강압적인 분위기도 들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국민대표. 국가대표는 뭐 선수들이 많으니까 국민대표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제가 한잘 아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또 선풀이 달려가지고 공감한다는 그런 대통령은 그런 그만두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국민대표, 국대 줄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때 이 국대라고 해놓고 요즘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신이 후록이민 이 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신뢰를 얻는 것을 신이라고 여기서 이 신자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의지하고 믿는 그것을 받은 다음에 로기민이라는 것은 백성을 부리다. 백성들을 수고롭게 한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응? 더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이 로기민이에요. 백성들에게 노동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신뢰를 얻은 뒤에 백성들에게 노동을 하게 한다. 백성들이 부리니 미신즉 만약에 백성들이 아직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이 모범을 보이고 믿을 만한 이 사람이 아직 못 되는 사람이
국민 대표니 대통령이니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명령을 이래라 저래라 뭐 세금을 더 내라 덜 내라 뭐 이러쿵 하면 려기야라는 것은 뭐냐면 이 괴롭힐 여자 여기서는요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 깨끗하고 정직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저 따위를 요구를 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 인간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인간이야 이렇게 해서 신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정말 국민 대표는 정말 어려운 자리예요. 요즘은 뭐 대통령이라고 누구 자기 가까운 친인척을 누구 취직시켜주고 하면 됩니까? 하루아침에 큰 문제가 생기죠. 있을 수 없는 상황. 정말 많이 민주화된 거예요. 네. 그리고 신이 후에 그리고 요때 요 신이 후는 뭐냐면 이 신하들은 신이 후에 임금에게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신임을 얻은 뒤에 바른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 서로 상호간의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른 말을 하게 되면 간이라는 건 바른 말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기야. 지도자 자기를 비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서 자기를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저게 나를 씹는단 말이죠. 뒤에서 나를 욕한단 말이죠. 아니면 저 속에 저희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본다. 나를 비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신이 후.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신자는, 믿을 신자의 첫 글자는 이 글자가 아니고요. 이 글자가 아니고, 믿을 신자의 첫 글자, 한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 믿을 신자의 첫 글자. 이것이 믿을 신자였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입이잖아요. 요건 사람의 말로 이게 바뀌었지만, 원래는 이게 믿을 신자의 본 글자예요. 그 사람의 입, 혹은 사람의 말은, 물론 거짓말도 하고, 별 사기도 치지만, 정직하고, 믿음직하고, 믿어오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의 입이다. 이런 어떤 도덕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글자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꼭 믿어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른바 윤리적인 글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좀 확대를 하게 되면 한자 한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저절로 심성이 순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과 잘 화합하고 잘 어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해서 사회를 부정하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한자 한문은 상당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번 읽어볼게요. 자활 군자 신이후 로기민. 미신즉 이위 력이야. 우리를 괴롭힌 저 자식이 우리를 완전히 괴롭히려고 갈아먹으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나섰구먼 이렇게 생각하고 뒤 엎어버리고 그렇죠? 당연히 엎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폭동을 하거나 쿠데타를 해서 바꿔버려. 그 다음에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폭동, 쿠데타, 혁명 어떤 단계든 간에 신이 후간 신하는 임금과 혹은 여러분 임금과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과장과 계장 사이, 계장과 개원 사이 모든 관계에서 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적인 신뢰가 구축되고 난 뒤에 이 바른 말을 하든지 말이죠. 혹은 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전혀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신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부려먹는다든지 그렇죠?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한다든지 아랫사람을 막 부려먹는다든지 아니면 아랫사람이 이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버린다든지
속에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참 불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자아가 말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자활 근자는 신 이후의 록이민 미신즉 이력이야 예. 그리고 신 이후의 간 미신즉 이위 방기야 예. 방기야 방은 비방하다는 헐뜯는다 말이죠.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여러분, 그 헐뜯는다보다 우리 너무 좀 저속하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헐뜯는다. 씹는다 그러잖아요. 응? 저 자식이 나를 씹어서 그냥 삼켜버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활, 대덕 분류한 소덕 출입 가야. 이 부분 말입니다.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오해의 여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아가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대덕 분류한 소덕 출입 가야 이러면, 대덕은 혹은 대덕이 주자에 의하면 대덕이가 되고요. 토가 다산은 대덕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주자에 의하면 대덕이 분류한 이면 이렇게 해서 소덕은 출입 가야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가진 큰 절개와 적은 절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 한 사람이 큰 원칙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되고 유한이라는 것을 어긴다. 이 한계를 넘어선단 말이니까 어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자잘구레한 면에 있어서 소덕은 좀 왔다 갔다 해도 들고 날고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체에 있어서 아주 그 원칙적인 나는 가정을 혹은 이 회사를 혹은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이거는 변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자유민주주의인데 공산사회주의를 바꿔본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이 국가를 나서는 원칙인데 아니면 회사를 맡아가지고 더 큰 회사에 합병시켜버려야지. 이런 것은 대덕인데 대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덕, 대절. 이건 고치면 안 된다. 그 원칙은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자질구레한 소덕이라 그래서 자질구레한 문제, 부서를 이리 옮겨 저리 옮기고 뭐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는 뭐 적국하고도 합작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뭐 왔다 갔다 좀 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대덕이고 뭐가 소덕. 모든 것을 옮겨 이 소덕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좀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대로 주자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큰 절목의 큰 법도의 큰 문제에 있어서 그 법도의 한계를 큰 문제에 있어서 법도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작은 부분은 법도의 한계를 좀 드나들어도 무방하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 큰 문제도 작은 것처럼인 것처럼 얘기해서 드나들고 하고 원칙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문제이죠. 정말 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서 곤란하니까 대덕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대덕이라고 하지 않고 대덕은 소덕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구분해. 그러면 대덕은 뭐냐면 성인, 현인, 정말 위대한 지도자고, 소덕은 그 밑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 뭐 이 하급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 구분 이걸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가장이라든지 그 나라의 그 대표된 사람은 그 큰 원칙에서 원칙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되고, 그냥 뭐 이 일반 시민들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놓고 보자.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대덕은 아까 말한 가장 위대한 원칙이고, 그렇죠. 소덕은 그 뭐 아차 실수로 한 것은 왔다 갔다 해도 뒤에 반성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 부분 참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다산선생은 아까 제가 다산선생 얘기합니다만, 대덕은 성인을 얘기하고 소덕은 그 배우는 사람 구분해 놓고 얘기하자. 주자는 대덕이나 소덕이나 한 사람 속에서의 그 어떤 그 마음의 표현 방법,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참 어렵죠. 이거는 정말 뭐가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 조조가 말이죠. 조조가 자기가 또 다시 이 한나라를 이어서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나라 말렙에 오면 그 이 실력보다도 인격, 도덕적인 높이를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나라 말렙이.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천하가 대란하고 난 뒤에 다시 또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때 이제 영웅들이 군웅할거를 해서 서로 자식 인재를 끌고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조조가 좀 독특한 것이 말이죠. 저 형수를 뭐 발로 찼거나, 혹은 뭐 저 형수하고 바람을 피웠거나, 혹은 이 지방 관리를 하면서 그 돈을, 뇌물을 얻어먹었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탄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조가 구현령 그래가지고 어전현, 구현령이라는 것을 몇 번 내리는데, 그 내용이 보면 하나하나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놈이더라 하더라도 그건 사실 알고 보면 소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소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덕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 주군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만 확실하다면 나는 쓰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조가 수많은 원소, 원술, 기타, 공손찬, 그 당시에 조조와 당대 그 기라성 같은 그 천하의 연결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거의 통일의 기초를 마련해줬어요. 위나라. 결국 그러면 조조가 그렇게 한 데서는 천하의 인재들을 거의 다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절, 그러니까 동네에서 나쁜 짓 해가지고 소문난 놈이라든지 이래도 능력만 있으면 나는 쓴다 이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뇌물을 받아 먹었건, 뇌물을 받아 먹어 국고가 탕진할 정도로 또 뇌물을 안 받아 먹으면 난 봐준다 이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천하를, 위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지. 그건 좀 다른 뜻이에요. 뭐냐 하면, 조조의 후예들이 못나고 또 사마의라는 무시무시한 이무기, 고령이가 있어서 결국은 이 나라를 진나라, 사마시 진나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만은, 후손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지. 조조 생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조조는 그만한 기틀을 만들어 주었는데 후손들이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우리의 그 삼국연의를 읽은 우리의 의식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역사 발전의 단계를 진보로 밀고 나가면서 그 당시에 중심된 국가는, 나라의 정통은 바로 삼국 중에서도 오나라나
청나라에 있지 않고 위나라에 있다. 그래서 정통론이 바로 위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소설을 많이 읽어서 정통이 이 청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지금이나 과거에나 역사의 정통은 이 위나라에 있었습니다. 네. 하여간 이 대덕은 분류한이면 소덕은 출입가. 이 한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칙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원칙. 이 한이라는 뭐냐면 문 앞에 놓는 장애물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게 문을 딱 닫고 그 앞에 또 장애물 하나 더, 나무로 만든 장애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 넘어가면 죽는다 혹은 제지한다 하는 그러한 표시. 문 앞에 보면 이 헌병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군사들이 서 있잖아요. 그런 역할. 이게 그 나무를 바리케이트로 쳐놓은 게 이게 이 문 밑에다가 나무 목자가 들어있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원칙이죠. 유라는 건 넘어선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소덕은 출입가야, 뭐 또 달리 생각하면 소덕, 이게 워낙 글자가 압축되어 있어 가지고 말이죠. 좀 술이 과하다든지 주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있어서 대덕이 아니라 소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봐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정말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말이죠. 참 깊이 생각할 게 많죠. 정말. 예. 이게 한 개인의 문제, 제일 중요한 한 개인의 소득, 대덕이 문제냐, 아니면 이 군자와 소인으로 갈라서 하는 것이냐. 대덕은 군자고 소인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 혹은 소인들까지 포함하는 군자를 제외한 사람들이냐. 이런 문제가 이 짧은 글 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송나라 때의 그 아주 훌륭한 오역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오역이라는 그 써는 오시고 이 역자, 오역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주자 이전의 학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대덕은 분류한 소덕은 출입가야, 이 말에는 뭔가 이 폐단이 있는 말이다. 이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잘못된 해석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을 달아놓아서 주자가 이런저런 해석하고 난 뒤에 집주에다가 끝에다가 딱 달아놓았어요. 문제 있는 말이다 이것이죠. 오해하기 참 좋은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왈 자하지 문인 소자 당 쇠소 응대 진퇴즉 가의 억 말랴 본지즉 무 여지하. 이 자유와 자하가 서로 제자들을 공자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각각 이제 학교를 열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자유가 이런 그 논평을 하는 거예요. 자하, 내 친구인 자하의 그 문인소자. 문인소자는 다 마찬가지 제자들이죠. 문인은 약간 좀 나이가 많고 소자는 나이가 좀 적은 그런 것 같아요. 문인소자들이, 여기 보면 뭐에 당하여 이런 말이고, 이 쇠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냥 마당이 다 흙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휙 불면 먼지가 막 마루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날리고 했잖아요. 요즘처럼 뭐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당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마당을 늘 쓸었습니다. 집집마다 쌀의 비가 있어가지고 마당을 쓸었죠. 이게 쇠가 바로 마당을 쓰기 전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야 먼지가 안 날리잖아요. 이게 바로 쇠자가 물을 뿌리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 삼수변에 리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줄여가지고 쇠. 이 소는 뭐냐면 빗자루질하는 거예요.
물 뿌려놓고 이 빗자루질하는 거죠. 물 뿌리고 그다음 쓸고. 그리고 응대라는 건 손님이 왔다든지 뭐 사람들이 누가 찾아오면 응하는 거, 응대하는 거. 네. 응은 뭐냐면 말로 예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또 가서 마주하는 것을 응대라 그러죠. 응대하고, 그 다음에 나가고 물러나는 거, 줄을 지어가지고 나가고 또 물러나고, 이런 그게 바로 예절이에요. 기본 예절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해야 되는 기본 예절을 이렇게 쇠소 응대 진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쇠소 응대 진퇴. 요즘에 뭐 자율해가지고 애들이 뭐 줄 서가지고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 보니까 제가 한번 저 고향에 후배들이 이 후배들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가서 한번 뭔가 뭐 얘기를 좀 한다고 해서 갔는데, 우리는 옛날 같은 말이죠. 강사를 불러놓고 운동장이라면 줄을 딱 맞춰가지고 서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그냥 강당에 아무 데나 서서 앉거나 서거나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줄이고 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앉아가 듣든지 서서 듣든지 자유자재예요. 이렇게 달라졌구나. 쇠소, 응대, 지인퇴 뭐 지인퇴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주 오랫동안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오면 대접하고, 그렇죠. 또 같이 물러났다가 같이 갔다가 왔다가 줄을 막 대오를 정연히 해서 하는 이런 것이, 옛날에 우리 조회할 때 그랬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뭐 훈화할 때 보면 줄을 막 탁 사각형 딱 맞췄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참 자유롭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절에 관한 이러한 이 동작, 이런 것은 그렇죠. 가위라는 것은 뭐냐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해. 내가 자유가 볼 때 자하의 제자들은 이런 거는 참 잘하더라. 청소하고 말이죠. 손님 오면 대접하고, 응대하고, 또, 같이 들어왔다가 같이 물러났다가 말이죠. 뭐, 제시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참 잘하더라. 그런데, 억은 뭐냐면,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억자는, 여기서는 그러나, 이거는 말이야. 말. 이것은 본말 가운데서 본이 아니라 말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본이 아니라 말절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지엽적인 일. 이 뿌리가 아니고 근본이 아니고 이건 지엽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물 뿌리고 청소하고 뭐 응답하고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본질적 근본은 없다. 없으니 여지하 어쩐단 말인가. 그 참 낭패더구먼.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이 형식적인 이런 거 참 잘하는데, 예라는 거죠. 진정한 예, 뭐, 이런 것은 없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건성건성, 대답도 막 하긴 하는데, 진심을 담았어. 인사를 하는데도 진심을 담았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가 이런 형식에 있지 않고, 내용에 있다. 내용이 조금 빈약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하가 말합니다. 자하 문지왈. 그 소문이 났겠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걸 듣고는 자하 문지왈 휘라는 것은 말이죠. 휘를 이런 뜻인데 뭐냐, 약간 불평이 섞인, 불평이 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약간 그 불평 불만이 섞인 그 탄식사가 바로 휘입니다. 그래서 휘 언유과의, 언유는 자하의 이름이잖아요. 자유의 이름이잖아요. 자유의 이름이 언유잖아요. 그래서 언유가 잘못이다. 과의. 그 말 잘못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군자지도 숙선전은 숙후권은, 군자의 도는 어느 것을 먼저라고 하여 먼저 알리고 전수하고,
어느 것을 또 뒤에 할 것이라 하여 이 게을리할 권자입니다. 게을리하겠는가. 예.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가르쳐 가지고 이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옳지. 그러면 나는 지금 내용과 형식을 다 갖춰서 가르쳐 놨는데 너는 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형식만 배웠까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는 그런 말하는 걸 보면 너는 내용보다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옳지 않다. 내용과 형식이 동시병전을 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르치는 것은 자네도 그게 교수 방법이 옳지 않다. 이 교수 방법에 대한 서로 논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저초목, 그러니까 초목에게 비유하건대, 저는 이 저자는 지어의 준말이죠. 저자는 지어의 준말이죠. 지어의. 혹은 지우. 요즘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 모든 어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이 어자, 우자 같기 때문에 우자로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현재 나오는 옛날 거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 다시 현대 조판을 새로 한 거 보면 이 글자를 빼버려 전부 이걸로 통일시켜버렸어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하긴 이건 세 획이고 이 획이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획이잖아요.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확 줄여버렸어요.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와만 비지우 초목에 비유한다면 이 말이죠. 초목에 비유한다면, 예. 그러니까 구의별의, 이게 구의별이라고 해서 뭐냐면 구별할 수 있다. 큰 나무와 적은 나무로 구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큰 나무와 적은 나무로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으니, 예. 군자지도 언가무야. 군자지도를 언가무야라는,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이 방식에도, 그렇죠? 이 배우는 사람들의 수준차가 있다 이거예요. 수준차. 이 수준 차이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군자지도 언가무야. 구의별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해나 우선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저거 있잖아요. 형식. 형식을 우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형식 50% 완성시킨 다음에 내용을 50% 해가지고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루고. 그럼 내가 내용부터 했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우선 행동하는 것부터 가르쳤다. 그렇지만 자네는 내가 애들을 가르쳐 우리 학원의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내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용부터 가르치는 모양인데 이게 점진적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나는 우선 내용부터 해놓고 형식부터 해놓고 내용을 채우는 교수법인데 너는 그거 반대인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유시유졸자 기유성인어, 그러니까 처음과 뜻을 시와 종을, 여기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종을 유시유종, 그러니까 시와 종을 처음과 끝을 이게 유시유종이랑 처음과 뜻을 동시에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갖추어 있는 이는 오직 기유성인어, 성인 공자님만 그랬지 않느냐. 성인뿐이다. 우리 공자를 지향하는데 유시유종, 우선 시가 있고 종, 그리고 시는 형식이고 뒤에 종은 내용이 되니까 이것이 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공자님께서 그래 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변명이죠. 나는 공자님의 이 교학 방법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자네가 무슨 시비를 그래 걸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육론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선 이 동작, 태도 이런 것을 우선 바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정신 혹은 의미 이런 것을 가르쳐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구절이 될 수 있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자유가 말하기를 이 자의 제자들은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고 나가고 물러나고 하는 그러한 예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절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지엽적인 공부 학문에 있어서 지엽적인 일일 뿐 근본적인 것이 아니니 이 참 걱정이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르쳤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가 이 말을 듣고는 말합니다. 누가 전해준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니죠. 참 허허 이런 말로 허허 어허 이런 말이죠. 자유의 말, 언언의 말, 언유, 자유가 언유잖아요. 언유의 말은 틀렸다. 군자의 도에 그죠? 어느 것을 먼저 하며 어느 것을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라 하여 우선 먼저 전수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할 것이라고 해서 게을리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 권자를 이 전자의 오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의 오자라고 보는. 네.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교자라고 봐야 된다. 권이 게을리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 전자 혹은 권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똑같은 걸 썼는 전이라고 그걸 좀 약간 딱딱하고 굳으니까 이 교자로 된 판본이 있다고 또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이나 교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청나라 유복록이라는 분의 논어 술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숙후교언으로 보아야겠다. 그래서 군자의 도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라 해서 우선 먼저 전수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할 것이라 하여 뒤에 가르치겠는가? 그렇죠? 초목에 비유하자면 나무와 풀에 비교하자면 크고 작은 나무로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으니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에도 어찌 배우는 자의 수준 차이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린 애들에게 너무 철학적인 건 너무 어렵게 해도 안 된다. 내용부터 가르치면 안 되고 형식부터 우선 배울 수 있는 기본 자세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지적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처음과 끝을 동시에 갖추고 완벽한 것은 바로 공자님밖에 없다. 공자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형식과 내용 구분도 하지 않으면서 아주 묘하게 조절을 해서 완성 단계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은 공자님만 가진 것이고 우리는 하는 수 없이 형식부터 하고 내용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 가르치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하왈 사이우죽학이요 학이우죽사라 그러죠? 사이우죽학하고로 하나요. 사이우죽학 학이우죽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라는 것은 여러분 벼슬 할 뜻이에요. 사진 벼슬 하러 나간다. 벼슬을 할 사자입니다. 사환도 벼슬 하단 말이죠. 그래서 학이우죽사라는 사이우죽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벼슬을 우선 해요. 벼슬을 하다가 여력이 있으면 시간이 좀 남고 그때 놀러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벼슬을 하는 중이더라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공부는 평생에도 다 못하는 거니까 틈틈이 공부를 하라. 학이우죽사 학문을 하고도 우라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학문을 하고 학문을 하다가도 여력이 있으면 벼슬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 항상 사람은 공부의 목적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있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 영달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영달이 있지 않고, 이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능력을 바치는데 학문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벼슬을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좀 쉬고 보충하고, 또 그렇게 반복하다가 일생을 사는 것이 지식인의, 그럼 현실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현실 계획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고 하면 다시 들어앉아서 공부를 해서 다시 나가고, 벼슬을 하다가도. 그리고 공부가 또 여유가 있어지면 다시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 나가서 그 활동을 하고. 그 출입이랑 이 출사, 예. 이거 출입이죠.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두고, 예, 절도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옛날 말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출처. 이 출은 나아가서 벼슬하면서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하는 것이고, 처라는 것은 실력이 모자란다거나 혹은 고갈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욕심을 가지지 않고 물러나서 처해서 처사가 되어가지고 실력이 길러지면 다시 또 나가서 벼슬을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그 진정한 행동하는 지식인의 자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실력이 없는 거, 나가서 벼슬하다가 실력이 딸리면서도 억지로 붙어 있는 그건 흉악한 뭘까요?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에 도움이 못 되는 사람의 행동이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실력이 필요한 사람 자리에 가서 있으면 뒷사람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일도 안 되고, 일이 안 되죠. 그래, 일때는 빨리 물러나서 공부를 해서 다시 기회를 찾아라. 그리고 또 물러나서 영원히 그냥 물러나서 그냥 그대로 썩어버리고 일세를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해서 또 능력이 남아 돌아가면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이게 유학자적인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유자의 삶이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사의 우죽 학하고 학이 우죽 사라. 그러니까 이 주역에 보면, 이 건교의 초고에 보면, 이 종일건건, 군자는 종일건건 석척약. 그래서 바로 종일 건건,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저녁에 노력해서 일하고, 저녁에도 경계심을 풀지 않고, 이게 마찬가지로 이 유학에서 말하는 군자는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바른 도리를 구현시키는데 항상 거기에 뜻을 두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사이 우죽하고 학이 우죽사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왈 상치호 AEG. 자유왈 상치호 AEG. 자유가 말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초상을 당했다. 부모상을 당했다. 상을 날 때는 치호 AEG. 이 치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이르게까지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애의 그 슬픔을 극진히 하는 것이 상사를 당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다. 그런데 부모가 죽었는데도 히덕거리고 어디 구석에 온 손님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술이나 먹고 앉아있는 그런 상주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효 중이에요, 불효예요. 불효 중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중 이래서 이 초상집에서 술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일본, 중국 절대로 없습니다. 슬픔을 표시하는 장소에 가서 어떻게 술을 먹냐 이겁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참 변명이라는 거 하면 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슬프면 술을 먹겠느냐. 그러니까 술 먹어야 된다.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벌써 16세기 때부터 이미 문제가 되어가지고
퇴계 선생과 퇴계 선생의 이 고재인 학봉 김성일 선생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나와요. 제자인 학봉 선생이 이 퇴계 선생에게 조상집에서 술 먹는 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금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계 선생이 원칙은 맞다. 금지해야 된다. 그러나 갑자기 금지하는 보다는 서서히 혹은 당장 급하게 그냥 못 먹게 한다든지 술을 없애는 거는 그 현실과 좀 맞지 않다. 굉장히 현실적인 절충론을 또 펴시고 학봉 선생은 원칙론을 펴서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는 16세기 때 그런 그 이전부터도 조상집에서 밤새워서 떠들고 술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한 번은 그 연시대학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기 그 빈소에 아예 술을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상이 난 사람들이 거기 잘 안 가요. 업무 영업이 잘 안 돼. 그래서 뒤에 다시 또 아이고 잘못했다 해가지고 다시 술을 먹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끊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빈소에서 문상 온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면 안 된다는 그걸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 상치호 에이지라는 것은, 그렇죠? 뭡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치호 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슬픔을 극진하면 된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애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쳐야 된다. 슬퍼하는 데에서 그쳐야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멸성의 단계에 이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멸성뿐만 아니라 멸신에까지 가게 돼요. 부모가 돌아갔다고 해서 너무 슬퍼서 말이죠. 너무 슬퍼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줄을 놔버리는 것을 멸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몸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병이 걸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효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안 먹고 굶고 이러다가 체력이 딸리는 사람이. 보통 인간은 물도 안 먹고 살면 한 보름 정도는 사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더 오래 사는, 한 20일까지 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살죠, 보통.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체력이 딸려서 죽어버린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럼 부모에게 효도 불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멸성도 불효고, 멸신도 효도잖아요. 부모가 내가 죽었으니 네 따라 죽어라 하는 그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 멸신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혹은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기고 미리 걱정했는지 자유가 조상을 당했을 때는 깊은 슬픔을 느끼는 단계에서 끝나야지 이런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 좋은 말이죠. 다 괜찮습니다. 상사에는 슬픔을 극진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 슬픔만 극진히 해야지 이런 단계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 말이네요. 알고 보면. 하긴 요즘에 사흘장하고 닷새 5일장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5일장 한다 5일 굶었다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에 대한 상이 지나치게 간략화된 면이 있죠. 지나치게 간략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면 상기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리고 이 조상을 당한 이 자식들에게는 한 달 정도는 부모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고 일주일과 한 달, 그 정도만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됩니다. 부모 죽고 닷새만 되면 일주일도 안 내가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효자라면 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바라건대 상기는 닷새에서 일주일, 그리고 휴가는 한 달 정도는 주는 부모상 휴가,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상치호 AG, 상치호 AG.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자장과 자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유가 넘어갈까요? 자유가 공자 얘기는 거의 없죠. 자유가 또 말하기를 오우장야, 오우장야 이 자장입니다. 오우자장, 자장. 오우장야는 위난능야. 난능이란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참 내 친구 이 자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응?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게 위 난능이야. 난능이란 난능가학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쓰여져 있는데, 그렇죠? 난능가학이라는 말인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인하지는 못하다 이래버렸어요. 잘 칭찬 잘 하다가 갑자기 급전직하로 인하지는 못하다. 그 어떻게 제자들끼리 이제 분화가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견제하고 자기 학단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막 이런 이 경쟁의 시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지. 훌륭한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일도 잘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일을 아주 잘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낳는 가학이 낳는 커꾸이 이런 말은 결국은 뭐냐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인하지는 뭐 자기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인인데 인하지는 못하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굽니까? 조조의 아들 그 조비가 지식인의 결점이 뭐냐면 남을 깔보고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이걸 문인 서로 상자, 문인상경, 서로 상대방을 가볍게 보고 자기는 뭐 무겁고 중하고 대단하고 잘난 척. 문인들의 자기 잘난 척하고 남을 깔보는 것은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의 이 풍습이었다, 기풍이었다. 이 논어의 그 부분에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자기가 잘났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뜻이. 그래서 이 공자의 말씀하고는 격이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저절로 가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그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뭐 한 번, 두 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곧 논어가 끝납니다. 논어 끝나고 난 뒤에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칩니다. 감사합니다.